안녕하십니까. 부직포공업 발표자 17학번 임유진입니다. 제 PPT 목차 구성은 크게 부직포, 웹형성, 웹결합으로 나누어져 있고 부직포의 정의, 유래, 제조 공정과 웹형성과 웹결합에서는 각각 스펀본드, 스펀레이스의 정의, 특성, 개발, 제조 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공법에 들어가기 앞서 부직포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직포는 방적, 재직, 편직 공정 없이 섬유 집합체를 화학적, 기계적 또는 적당한 수분과 열 처리 방법으로 섬유 상호간을 결합시켜 제조한 2차원 시트 또는 직물을 의미합니다. 부직포의 유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 섬유 기술자에 의해 폐양모를 접착제로 결합하여 펠트 형태로 제조되면서 직물, 편물과는 다른 제3의 섬유 제품 제조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직포는 1950년대 이후 물 등의 섬유 및 펄프 형태를 불어 제조하는 습식 제조 방식을 시작으로 니들 펀칭, 스펀본드 등 다양한 제조 기술이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섬유 산업, 특히 산업용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부직포의 제조 공정은 단섬유, 장섬유, 필라멘트사들의 섬유들을 이동하는 평판 위의 시트상으로 포설하여 웹을 형성시킨 후 웹을 형성하는 섬유들을 기계적, 화학적, 열적인 방법으로 섬유들의 교차점에서 섬유들을 결합시켜서 일정한 두께, 폭을 갖는 판상 형태와 강도를 갖도록 하여 제조합니다. 섬유 자체의 특징과 웹 결합된 부직포의 특징 이외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후가공을 하여 목적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부직포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웹 형성에서는 건식 방법으로 카드법, 에어레이법, 카드와 에어레이 혼합법 습식이 있고 직접 방사법에서는 스펀본드와 멜트 블로움법이 있습니다. 웹 결합에서는 기계적 결합으로 니들 펀칭법, 스티치 본드법, 스펀레이스법이 있고 후가공에서는 코팅, 라미네이팅, 크림프, 프린티, 복합재료 등이 있습니다. 웹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시트상의 웹을 형성할 때 섬유는 제조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집판 위에 포설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물성을 나타냅니다. 기계 방향, 직각 방향, 수집 방향, 불특정 방향, 이들이 복합적 배열 등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방사법은 방사공정에 일정량 연신한 후 이어서 섬유 웹을 형성하는 제조법으로 스펀본드법, 멜트블라운법이 있습니다. 이 중 스펀본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펀본드 부직포는 주로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스터를 방사한 후 열을 가해 접착해서 만드는 부직포의 일종이며 가볍고 부드러우며 친환경적인 복합 소재로 이루어진 고도화된 제품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라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섬유 부직포라고도 하며 의료용, 산업용, 농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펀본드 부직포의 특성으로는 인장 강도, 인열 강도, 우수한 가공성, 내화학성, 내열성이 있고 인열 강도란 시료에 칼자국을 내어 당길 때에 찢어지는 데 대해 저항하는 재료의 강도를 뜻합니다. 스펀본드 부직포 용도로는 위생재용, 산업자재용, 생활자재용, 의료용, 농업용, 토목용 등이 있습니다. 스펀본드 부직포 종류로는 PP 스펀본드 부직포와 PET 스펀본드 부직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PP 스펀본드 부직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P 스펀본드는 인체에 안전한 폴리프로필렌으로 생산하였으며 주로 위생재용, 농업용, 산업용에 주로 사용됩니다. 위생재용은 신수 처리 가공으로 액체를 신속하고 빠르게 흡수하며 여러 번 흡수도 가능한 내구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과 농업용은 뛰어난 인장 강도, 우수한 가공성, 탁월한 내화학성과 내열성이란 특징이 있고 농업용은 우수한 내구성과 내구성을 경비하여 급심한 기후 변화와 다양한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잡초 억제 효과로 농가의 생산성 및 작업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ET 스펀본드 부직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수한 내열성과 화학적 안정성, 내구성 및 인장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생활용,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용과 산업용에서의 특징은 뛰어난 인장 강도, 우수한 가공성, 탁월한 내화성과 내열성이 있으며 생활용은 우수한 강도 및 외관 뛰어난 가공성으로 직물, 종이, 필름을 대체하는 생활 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폰본드 부직포 제조법은 1960년대 중반에 미국의 주폰사와 독일의 푸르텐베르그사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부직포 제조 공법은 모두 원료인 합성섬유 또는 첨유섬유, 단섬유를 일정하게 배열시켜 웹을 제조한 다음 결합 공정을 거쳐 부직포를 제조하는 2단계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스폰본드 부직포 생산 라인의 사진입니다. 스폰본드에 사용되는 고분자는 고분자량과 넓은 분자량 분포를 가지는 고분자가 사용되며 예를 들어서 PP, PET, PA 등이 있습니다. 스폰본드 부직포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폰본딩 부직포 생산의 주요 인자는 웹 형성에서는 필라멘트 압출, 연신, 레이 다운이 있습니다. 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출 방사에는 용융 방사, 건식 방사 등이 있는데 스폰본드는 용융 방사로 제작되기 때문에 용융 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융 방사는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열가소성 섬유 고분자를 용융하여 공기 또는 다른 가스로 압출한 후 냉각하여 필라멘트를 고화시킵니다. PET, PA, PE 등이 만들어집니다. 스폰본드 라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익스트루더, 스피닝 드로우 앤 디포지션, 벨트, 본딩 존, 와인딩 유닛이 있으며 고분자의 용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분자 플랫이나 그래듈이 압축기 호포로 공급됩니다. 플랫이 중력에 의해 스크류로 공급되며 스크류는 가열된 배럴 안에서 해장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분자는 스크류 플라이 사이에서 가열된 배럴의 벽면에 따라 전진합니다. 고분자가 배럴 내에서 움직임에 따라 용융되며 고분자는 열, 유체의 마찰, 스크류와 배럴의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녹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융된 고분자는 계량부로 이송됩니다. 스크린팩과 브레이크 플랫은 찌꺼기나 녹지 않는 고분자 덩어리로 걸러냅니다. 스크류 구조 및 작용. 여기에는 공급부, 이송부, 계량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부는 고분자 펠렛을 스크류 채널 내에서 예열하여 이송부로 전달하며 이송부는 고분자를 압축하여 녹인 후 균질화합니다. 계량부는 용융된 고분자를 계량하여 계량 펌프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용융체의 계량으로는 첫 번째 고분자 용융체의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 변수는 점도, 압력, 온도이며 용정식 계량 장치로는 일정한 용융체를 다이 어셈블리로 전달하고 멜터링 펌프가 용융체의 계량 및 공정 압력을 제공합니다. 방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사고는 다이 어셈블리 한 부분으로 수천 개의 오리피스 또는 홀을 가지는 금속 블록입니다. 여러 개의 방사구를 블록 또는 뱅크로 부르며 상업적 생산에서는 섬유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블럭이 직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라멘트의 반사, 연신 및 적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신은 하나 이상의 연신 롤러 세트에 의해 연신이 이루어지며 벤츄리 튜브와 같은 공기 역학 장치가 특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층, 연신 공정 후에 이루어지며 패닝 또는 인테글러 유닛이라고 알려진 공기 역학 장치가 사용되고 패닝 유닛은 횡단로 웹의 결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웃하는 필라멘트를 가로지르거나 병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앞의 사진은 스폰본드 부직포 기계의 단면을 자세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스폰본드 부직포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용융된 고분자 물질을 방사구금에서 방사한 후 일정량 연신하여 강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수지판 위에 필라멘트 사들을 포설하여 웹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생산 속도는 건식법보다는 빠르고 습식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로 PP, PET, 나일론이 사용되고 있으며 섬유웹 형성 능이 있는 모든 용융소 섬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사된 필라멘트사는 여러 형태의 방식으로 적층될 수 있어 부직포의 물성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적층되는 필라멘트들은 섬유들이 스스로 서로 결합되는 방법, 기계적 결합법 등으로 적결하여 부직포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섬유 산업에서 사용되는 보통 섬유의 굵기는 2에서 6 다니엘이며 부직포 제조에서는 약 1에서 50 마이크로미터 범위에 있는 섬유가 사용됩니다. 웹결합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소 딱딱하고 드레이프성이 낮은 한 비교적 고강도 부직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웹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식법, 습식법, 직접 방사법으로 생산된 웹은 결합력이 약하므로 부직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조 방향으로 평행, 직각,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의 수직, 불특정 방향, 이들이 복합 배열로 생성되어 있는 웹을 기계적 결합, 화학적 결합, 열적 결합으로 섬유 간의 교차점에서 결속력이 있는 결합을 형성하여 강도를 높이고 형태 안정성을 높이고 통기도, 드레이프성, 촉감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섬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속되는 형태는 접점, 조각, 괴상, 물리적 결항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웹결합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점 형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시트 앤 콜 형태의 이성분 복합 섬유가 윤착되었을 때 관찰되는 형태이며 접점 간의 섬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부직포가 유연하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통기성이 우수합니다. 두 번째 조각 형태, 고분자 분산에 의해서 결성된 섬유들에서 관찰되는 형태입니다. 섬유들이 분산되어 부착된 바인딩 고분자 물질에 의해서 서로 응집되어 몇 가닥의 섬유들이 조각을 이루어 결속된 형태이며 접점 형태에 비하여 결속 부분 간의 섬유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워져서 유연성, 촉감, 통기성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계산 형태, 단일 성분의 바인더 섬유, 바인딩 분말로 결속된 섬유들이 적결 부분에서 관찰되는 형태입니다. 캘린더 본딩, 고온 열풍 본딩으로 결속되는 경우에 관찰이 되고 캘린더 본딩의 경우 결성 부분 사이의 섬유들의 길이가 접점 형태에 비하여 짧아 유연성, 통기성이 낮고 촉감이 딱딱한 편이 있고 접점 결성 면적이 넓기 때문에 비교적 강도는 강합니다. 고온 열풍 본딩의 경우 캘린더 본딩에 비하여 결합 면적이 작고 접점 결성 부분 간의 섬유의 길이가 비교적 길어 탄성이 있고 벌기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리적 결합 형태는 니들 펀칭, 스티치 본드, 스폰레이스 방법으로 생산된 외부의 섬유들이 바늘, 재봉사와 바늘, 고압 수류의 힘으로 상호간에 엉킴이 생성됩니다. 물리적 결합의 모양과 정도는 힘을 가하는 정도와 힘과 섬유들의 접촉 면적, 힘을 가하는 속도, 힘의 방향, 힘이 가해지는 부분들의 간격 등의 영향을 받지만 공통적으로 두께 방향으로 피늘과 같은 투과 흔적이 남습니다. 스폰레이스 부직포는 티슈의 조직이 촘촘하여 피부에 자극이 없고 부드러운 고급 부직포이며 이의 특성으로는 섬유를 손상하지 않고 고강도성이며 빠르게 수분을 흡수하고 침투성과 드레이프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폰레이스 부직포의 개발, 섬유 결합에 적용된 최초의에는 1956년 미국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기술 부족으로 섬유를 충분하게 결합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1973년 주평사에 의하여 산타라가 소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폰레이스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분 섬유를 부화시켜 부직포를 제조할 경우에 적용이 되며 고압의 워터제트가 부직포의 필라멘트를 기계적으로 분리시켜 마이크로 섬유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텍스처와 표면 성질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스폰레이스 부직포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폰레이스는 노즐을 사용하여 고압의 수류를 웹에 발사하여 섬유들을 엉키게 하여 결합시켜 부직포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한쪽에서 고압 수류를 발사하면 반대편에서는 이를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단면에서 고압 수류를 발사하는 방식과 양면에서 발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는 섬유일수록 섬유 간의 엉킴이 많아지게 되어 강도를 높이게 되고 면, 레이온과 같은 친수성 섬유뿐만 아니라 PET와 같은 소수성 섬유에도 사용이 되며 약 20mm 전후의 섬유장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결합법에 비하여 부드럽고 드레이프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며 제조법이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입니다.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